네, 상명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승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국악 시간인데 이제는 국악이 낯설고 어렵고 재미없어요 하는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악과 요즘 조금 더 친해졌죠. 그래서 오늘도 국악 시간 열심히 시작해 볼게요. 저번 시간에 국악기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선생님과 같이 열심히 한 친구들도 있고 조금 빠르게 또는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악기 무엇으로 만들지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나라 국악기 8가지 재료로 만들었는데 그거 팔음 분류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팔음이 뭐였는지 다시 보면은 국악기 만드는 8가지 재료 있었어요. 마치 구호처럼 외우는 그런 8가지 재료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이 팔음 분류법이었죠. 마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처럼 선생님이 여러 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했었던 바로 금석, 사주, 포, 토, 혁, 목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무슨 이상한 말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잘 보면은 여러분이 모를 수 없는 한자라고 했죠. 포나 혁이나 사 이런 것만 조금 주의해주면은 여러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한자들입니다. 금은 뭐였죠? 금속이죠. 금속으로 만든 편자돌림 타악기 있다고 했어요. 무슨 악기였죠? 편자돌림, 편종 이렇게 16개 유를 갖는 편종이라는 악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석부악기인 돌로 만든 편자돌림인 편종과 형제인 악기 있었죠. 편경이고요. 금부악기는 편종이 있었고 석부악기는 대표적으로 편경이 있었네요. 다음 사부악기는 줄 사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검은고 가야금 같은 아주 대표적인 악기 있었어요. 죽은요 여러분 뭔지 알죠? 대나무 죽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사용해서 만든 정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관악기들 선생님은 향피리 갖고 왔고요. 향피리는 여기서 꽂아서 딱 분다고 했죠. 대나무 깎아서 만든 향피리가 죽부에 속하는 악기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포부는요. 이 포가 바가지라고 했죠. 바가지 사용해서 만든 악기 뭐가 있었죠? 네, 생황이고요. 생황에 여기 부분에 바람 불어넣어서 여기로 소리가 나갑니다. 이 윗부분으로 소리가 나가고요. 굉장히 죽관을 여러 개를 꽂아서 만든 대나무 여러 개 꽂아서 만든 악기였지만 여기 밑부분을 바가지를 사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포부악기로 분류한다고 했었어요. 지금은 물론 도자기로 많이 만들지만 예전에는 여기 바가지로 만들었다. 그래서 포부악기에 속하는 악기로 생황을 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토부악기가 있고요. 흙 빚어서 구워서 만드는 그 악기. 마치 공같이 생긴 이 악기 이름 기억나나요? 훈이라고 했어요. 짱구를 떠올려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네, 훈이라는 악기였고요. 훈 좀 커 보이죠, 여러분? 근데 이 두 손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두 손으로 정말 쏙 들어가는 사이즈로 잡고 불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크지 않고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보이나요? 이 구멍을 조절해서 음을 조절해서 부는 관악기였습니다. 토부악기였고요. 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 천인가요? 비단인가요? 한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던 혁부악기고요. 혁부는 뭐였죠? 무슨 역자였죠? 가죽입니다. 네, 가죽을 사용해서 만드는 국악기도 굉장히 많죠? 뭐죠? 네, 모든 북종류가 이 혁부악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선생님은 건고 가져왔습니다. 이 건고에 두드려서 연주하는 이 면을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혁부악기에 속한다라고 했고 이 건고 말고도 뭐 장구, 좌고 이런 대표적인 타악기들 있죠. 북종류들 모두 혁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부인데요. 나무 목자고 나무로 만드는 국악기들 선생님이 말했던 무율타악기 중에 뭐 있었죠? 무율타악기 종묘 제례하게 쓰이는 무율타악기 네, 두드려서 연주하는 그 타악기들 중에 호랑이 닮은 그 어도 있었는데 선생님은 축 갖고 왔습니다. 이 육면체의 이 부분을 목부, 나무로 만드는 악기라서 목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각각 금, 석, 사, 죽, 포, 토, 혁, 목 이렇게 8가지 재료로 우리 국악기들 만들었었네요.
네, 이렇게 국악기들 마무리 해보았고요. 여러분 드디어 오늘 합주음악 들어가겠습니다. 합주음악 조금 시작한 친구들도 있는데 다 같이 네, 복습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합주음악은요, 여러분 풍류라고 부를 수 있어요. 풍류가 무엇이냐? 풍류요? 조선시대 지식인이 뭐죠, 여러분? 똑똑한 조선시대에 똑똑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음악 애호가들이었습니다. 나 좀 배웠다. 나 좀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은 음악을 거의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은 우리 시 지어서 보내고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 그쵸? 시조 지어서 보내죠? 그게 바로 조선시대 음악에 해당하는 장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음악도 굉장히 많이 즐겼는데 이 사람들이 연주하고 자신들이 스스로 감상하고 그리고 스스로 스스로 연주한 그런 음악들을 풍류라고 하는데 그 풍류를 혼자는 거의 연주하지 않아요. 혼자 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합주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국악의 합주음악을 풍류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노래하고 연주하고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수양을 하는 그런 국악의 합주음악을 풍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누구죠, 여러분? 네, 선생님이라고 했죠. 여기 두 번째 선생님인데요. 이렇게 연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거 콩쿨 장면이거든요.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합주하는 음악으로 실내악 콩쿨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요.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마음가짐이 떨리고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풍류는 조금 달라요. 이렇게 굉장히 풍경도 좋고 그리고 힐링되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연주하는 게 풍류였다. 네. 이런 장면에서 이런 공간에서 연주하는 그런 음악이 풍류 음악이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겠죠. 여유롭고 다 같이 즐기고 이런 국악 합주 음악이 풍류 음악이었는데요. 우리 그런 풍류 음악, 국악 합주 음악 중에서요. 우리는 국악 합주 음악으로 현악과 관악 합주 음악을 배울게요. 이렇게 두 가지 배울 건데 현악 합주 음악은 검은고를 중심으로 연주하는 음악이고요, 여러분. 관악 합주 음악은 향필이 중심으로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검은고 중심 그리고 향필이 중심으로 연주하는 현악과 관악 합주 음악을 우리 국악 합주 음악으로 배워볼게요. 먼저 현악 합주 음악으로 현악 영산회상 배울게요. 현악으로 연주하는 영산회상이라는 곡이에요. 먼저 이 영산회상도 있습니다. 영산회상도인데 선생님이 이 그림에서 이 사람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누구죠? 석가모니죠. 부처님입니다. 이 부처님이요. 영산이라고도 부르는 이 영취산에서 석가모니가 여기 주위에 굉장히 다른 많은 사람들 보이죠? 이 사람들한테 불교의 교리를 설법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영산회상인데요. 이 영산회상은요. 원래 노래로 불린 음악이었는데요. 이 영산회상이 나중에는 기악곡이 됩니다. 원래 불교 장면, 아까 그 그림으로 봤던 불교 장면을 영산회상 불보살이라는 이런 7글자를 사용해서 굉장히 천천히 부르는 매우 천천히 노래하는 음악이었는데요. 지금은 무슨 곡이라 했죠? 노래 아니고 기악곡이기 때문에 가사도 없고요. 오로지 악기로만 사람 목소리 들어가지 않고 악기로만 연주한다. 그래서 선생님이 국악 합주 음악, 악기로 다 같이 연주하는 합주 음악으로 영산회상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악기 쓰는지 한번 볼게요. 현악 영산회상은요. 현악 합주 음악이기 때문에 검은고가 중심이 된다고 아까 했죠. 검은고 중심으로 검은고의 세트인 가야금도 나와줘야 되고요. 그래서 현악 합주 음악을 검은고와 가야금이 현악 합주 음악인 것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쵸? 검은고 가야금 나왔고요. 검은고 중심으로 가야금, 그 다음에 여러분 국악 합주 음악이면요. 국악 합주 음악, 국악기로 여럿이 연주하면 대피해야 합니다.
이거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대, 피, 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대피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단 연주해야 되네요. 리듬 빠질 수 없죠, 음악에서. 그래서 장구가 들어가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 현악이니까 검은고 가야금 들어가고 국악 합주 음악이니까 대피에 꼭 포함돼야 되고 장단 빠질 수 없어서 장구가 포함되면 현악 영산회상 연주할 수 있네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맛있겠죠? 선생님 이 고기 먹으러 가면요. 꼭 채소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고기만 먹으면은 느끼해서 잘 먹을 수가 없어요. 채소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현악 영산회상도 검은고 중심으로 이런 악기들 쓰지만요. 양금과 단소도 포함돼서 연주할 수 있습니다. 양금 생각 안 날까봐 갖고 왔고 이렇게 줄을 쳐서 연주하는 악기였죠. 그리고 단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단소와 양금이 곁들여서 현악 영산회상을 연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악 영산회상 실제로 연주하는 모습 갖고 왔고요. 어떤 악기가 연주되는지 다 같이 찾아볼게요. 검은고 중심으로 가야금이 편성된다고 했는데 가야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대피해 빠질 수 없다 했죠. 대금 어딨나? 대금은 횡적악기였으니까 이렇게 기다란 가로로 부는 악기 연주하고 계시고요. 피리, 대피해 중에 피리는 여기 계시네요. 네, 피리 여기서 불고 계시고 해금, 대피해 중에 해가 여기 계시네요. 그 다음에 장단 연주해 주시는 장구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양금과 단소가 곁들여서 연주될 수 있다 해서 양금 가운데 계시고 단소 연주해 주시는 분 계시네요. 선생님 이 단소랑 세필이랑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일단 사이즈가 단소가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세필이는요. 설을 이용해서 불기 때문에 더 입을 앙 다문 그런 입모양으로 불고 계시네요. 선생님 그렇게 찾았습니다. 가야금 여기 계시고 해금, 그 다음에 단소, 대금, 세필이, 장구, 검은고 중심 음악이니까 여기 검은고 술대 들고 연주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양금 가운데에 계시네요. 현악 영산회상 형식 같이 들으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현악 영산회상은 총 9곡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곡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같이 감상해 볼게요. 검은고가 먼저 시작하네요. 상명산이고요. 첫 번째 곡입니다. 지금부터 다른 악기들 다 같이 나오기 시작하고 속도가 어떤가요, 여러분? 좀 답답한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령산이었고요, 여러분. 중령산 두 번째 곡 들어볼게요. 그 속도가 어떤지 여러분 비교하면서 아까 상령산과 비교해서 속도가 어떻게 됐는지 주의하면서 들어보세요. 네, 세 번째 곡 들어볼 건데요. 세 번째 곡 세령산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곡이고요. 아까 처음과 비교해서 어떻게 됐죠, 여러분? 조금 더 빠르게 연주하고 있죠. 마지막 곡 들어볼게요. 군악이라는 마지막 곡이고요. 네,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됐나요? 자꾸 선생님이 속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이 속도가 현악 영산회상의 형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현악 영산회상의 형식이 무슨 형식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한배랑 한배를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한배요. 한배가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한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 속도가 어떻게 됐나요? 음악의 속도가 어떻게 변했나요? 라고 자꾸 물어봤죠. 이 한배는 국악에서의 전통음악에서 음악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배가 빠르다. 한배가 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배가 빠르다. 음악의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는데요. 선생님이 아까 현악 영산회상 9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이 세세한 곡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가락더리 이렇게 진행을 할수록 한배가 점점 빨라지는 음악이구나 는 건 여러분이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한배에 따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점점 갈수록 음악이 빨라지는 음악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현악 영산회상은 점점 갈수록 빨라지는 음악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면 됩니다. 여러분 현악 영산회상이 다른 예술과 어울리는 예술이 있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와 어떤 예술 분야와 어울리는지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네,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공연하는 장면인데 국악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공연이었어요. 조금 돌려보면 북을 치면서 춤을 추고 있네요. 그래서 북도 나오고 여기서 부채춤이 나오고요. 여기서 봉상탈춤이 나오네요. 마지막에는 무슨 춤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여기 동물 보이나요? 무슨 동물이죠? 네, 여러분 이거 사자춤이고요. 사자를 표현한 동물 팔이네요. 영상 마지막에 동물과 관련된 국악 요소 사자춤이었는데요. 네, 영산회상은 사자춤의 반주 음악이었고요. 아까 방탄소년단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 사자춤이 우리나라 국악의 정말 대표적인 그런 춤인데 영산회상이 그 사자춤의 반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한번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국악 합주 음악은요. 향필이 중심으로 합주하는 관악 합주 음악인 수제천 볼게요. 먼저 영상 한번 짧게 보고 생각해 볼게요. 귀여워 익숙해 귀여워 너무 귀여운 나만의 부장님네. 여러분 무슨 상황 같나요? 이 박명수 씨가 부장님께 좋은 말씀 해드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죠. 그쵸? 네, 현대에도 이 윗사람께 좋은 말씀 해드리는 그런 음악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런 음악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윗사람은요 바로 임금님이고요. 이 수제천이 바로 그 음악인데요. 수제천은요 수자가 들어가잖아요. 수가 목숨 수자입니다. 그래서 수제천, 하늘에다가 임금님의 영원한 생명, 임금님의 장수를 기원해서 비는 그런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임금님 만수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음악이었던 거죠.
네, 이 수제천에 무슨 악기 사용하는지 같이 볼게요. 수제천은요, 관악합주 음악이었으니까요. 관악기에서 소리 가장 큰 악기 있었어요. 정말 소리 뚜렷하고요. 서 때문에 소리가 뿌하게 소리가 나는 그런 향피리가 있었습니다. 향피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악기들 쓰이는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국악기로 여러 대의 국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즉, 국악의 합주 음악이다. 국악 합주 음악이다 하면 대피해야 한다고 했죠. 대피에 꼭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현악합주 음악에서도요, 대금, 피리, 이런 관악기들 포함이 됐었고요. 지금 관악합주 음악 하고 있는데, 해금, 현악기 포함이 되죠.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외우기 힘들어요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죠. 선생님이 그 이유를 말해줄게요. 아까 현악합주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대금과 피리 같은 이런 관악기들이 들어갔던 이유는요. 여러분 국악에서는요.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를 현악기가 아니라 관악기로 봅니다. 사실 서양 음악은 주선율 악기다 하면 바이올린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악에서는 이 관악기 특히 피리 같은 악기가 주선율 연주하는 악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금과 피리가 제외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아까 현악 합주 음악임에도 불구하고 대금과 피리가 그래도 이어지는 그런 선율을 연주해야 되기 때문에 검은고와 가야금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대금과 아까는 세필이었는데 대금과 피리가 그 역할을 이어지는 선율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대금, 피리, 해금이 현악합주 음악에도 포함이 됐었고요. 지금 관악합주 음악인데도 해금이 포함이 되죠. 왜 해금이 또 포함이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해금인데요. 해금은 무엇으로 연주를 하나요? 이 활로 연주하죠. 활이 있기 때문에요. 검은고 가야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검은고 가야금은 줄 튕길 때만 소리가 난다면 해금은 활로 문지르고 있는 이상은 소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악기죠,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검은고 가야금과는 다르게 선율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피리, 그리고 대금 같은 관악기, 즉 선율을 담당하는 악기들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이 해금 같은 악기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국악의 합주 음악이면 무조건 대피해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현악 합주 음악에도 선율 연주할 수 있는 이 대금과 피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악합주 음악에도 해금 같은 다른 현악기, 검은고 가야금 같은 발현 악기들과는 다른 관악기와 비슷하게 선율 이어서 연주할 수 있는 이 해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피에는 현악에도 그리고 관악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악기다 였던 거죠. 조금 의문이 풀린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피해가 관악합주음악 그리고 현악합주음악에도 모두 포함되는 국악합주음악에 모두 포함되는 악기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현악합주음악과는 다르게 관악합주음악인 수제처는요. 현악합주음악보다 음량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 세필이 아니고 향피리, 소리가 더 큰, 훨씬 큰 이 향피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을 연주하는 장구가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더 큰 악기인 좌고가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현악합주 음악보다 음량이 훨씬 커져버린 이 관악합주 음악의 장단을 더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구와 좌고가 합심해서 연주하는 이 장단을요, 다른 선율 악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연주할 수 있도록 좌고가 장구에 더해져서 좌고가 하나 더 편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피해, 그리고 장구, 좌고 이렇게 편성이 돼요. 좌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북이죠. 네, 앉아서 연주하는 북이다 해가지고 좌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금과 아쟁인데요. 이 소금은요.
대금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더 작은 사이즈예요. 손이랑 비교하면은 대금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죠. 네, 소금은요, 국악기 중에서 굉장히 높은 음역 담당하고 있어요. 높은 음역 내는 관악기고요. 이 소금과 아쟁이, 이렇게 생겼죠. 아쟁이, 관악합주 음악에는 곁들여서 연주될 수 있는 악기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악합주에서 곁들여서 연주될 수 있는 악기는 뭐였죠? 양금과 단소였죠. 근데 관악합주 음악에서는 이렇게 두 악기가 대피의 장구 좌구 말고도 소금과 아쟁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관악합주 음악이니까요. 수제천에는 가야금 검은고 없습니다. 네, 이거 수제천 연주하는 장면인데요. 횡적 악기인 대금이 보이네요. 이 횡적 악기인 대금이 조금 더 크게, 소금보다 크죠? 소금보다 큰 이 대금이 연주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향필이, 종적 악기인 향필이가 뒤에서 이렇게 주선율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리 크게, 네, 여러 명이서 향필이로 연주하고 계십니다. 장구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좌고, 앉아서 좌고 연주하고 계시네요. 소금 연주자신데요. 조금 더 길이 짧고 여기서 소금과 아쟁이 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금 연주자 여기 계시네요. 네, 해금 연주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박도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박 잘 안 보이죠? 악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이 갖고 왔는데 이렇게 생긴 거 지금 들고 연주하고 계신 겁니다. 박은요, 이 나무판 여러 개를요 딱 때려가지고 착 소리가 나는 그런 박이라는 악기를 여기서 연주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서 연주하고 계신데요. 이 박은요, 수제천에서 박은요, 시작에서는 한 번 딱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시작과 다르게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3번을 연주해줍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는 3번을 연주해주는 이 박이라는 악기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악합주 음악은 대피해 연주되고, 그 다음에 소금과 아쟁 연주되고, 박이 연주되고, 그 다음 장단은 장구와 좌구가 연주해주고 있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 수제천의 형식을 지금부터 들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먼저 박이 시작할 때 한번 치고 들어가죠. 네, 이거 좌고 연주하고 있네요. 세금도 보이고, 장도 보이네요. 이 주선율 향필이 소리죠. 향필이가 연주하고 있고, 아쟁이도 곁들여서 연주하고 계시네요. 향필이 지금 내린 거 보였나요? 연주하다가 내려놓습니다. 해금, 아쟁, 대금, 소금이 이어서 연주하다가 지금 향필이 다시 나옵니다. 향필이 다시 연주하고 계시네요. 연주하시잖아요. 또 향필이 내려놓으십니다. 향필이 지금 연주 또 안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다시 올려서 다시 시작하고 계시네요. 보이시죠? 힘드십니다, 지금. 네, 여러분들 잘 봤나요? 선생님이 계속 향필이 연주자분들께 초점 맞춰서 지금 불고 계시네요. 지금은 내려놓고 안 불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왜냐면은 그게 수제천의 형식과 굉장히 관련이 깊기 때문이에요. 이 수제천은 연음 형식이라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연음 형식이 무슨 형식이냐?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슨 형식이냐면 아까 주선율 연주하는 향필이 있었죠. 그 딴 이 멜로디를 바로 향필이가 계속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향필이는요, 여러분 소리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서 있죠. 향필이의 취구에 꽂아서 연주하는 서를 통해서 소리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악기예요. 불다 보면은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연주자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소리내기 정말 어려운 향필이가요. 가끔씩 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향필이가 쉬는 동안에 주선율 계속 연주하던 향필이가 잠깐 쉬는 동안에 음악이 끊길 수가 없죠, 여러분. 음악은 계속 연주가 되면서 이어져야 합니다. 음악은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다른 선율 악기들, 대금이나 아까 해금이나 아쟁, 소금 이런 선율 악기들이요. 장구, 좌고 제외한 다른 선율 악기들이 향필이가 잠깐 쉬는 동안 그 선율을 이어서 연주해주는 게 바로 연음 형식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면 수제천이 어떤 다른 예술과 같이 어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 수제천은 다른 예술과 어울려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수제천이 음악이었으니까 다른 예술이라 하면 미술이 있겠고 연극도 있겠고 무용도 있겠고 문학 같은 다른 예술 분야도 있겠네요. 그 중에서 수제천은요. 무용과 같이 어울려서 쓰입니다. 선생님이 역신 쫓는 처용문배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 신라시대에 처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처용이 외출했다가 들어왔더니 자신의 아내와 역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역신이 자신의 아내의 남편 노릇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 역신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역병의 신입니다. 질병의 신이거든요. 질병의 신을 의인화해서 설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 역신이 자신의 아내의 남편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역신은 처용과 딱 맞닥뜨리고 나서 자신에게 굉장히 화를 내겠구나. 나한테 복수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용이 역신을 너그럽게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역신이 스스로 물러가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처용의 집에는 얼씬도 않겠다. 라고 반성을 하면서 물러가게 돼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이웃들이요. 처용의 집에는 역신이 안 온다고. 그럼 우리 집 문 앞에도 처용의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자. 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의 집집마다 이 처용의 그림을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역병의 신을 물리쳤다는 그런 설화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의 처용설화를 여러분 처용설화를 무용으로 꾸민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궁중 전통 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처용무인데요. 이거 처용무거든요. 5명이서 추고 있는데 여기 잘 보면은 처용에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이거 처용 가면 쓴 거고 옷색의 그런 옷을 입고 처용무를 추고 있죠. 이 수제천이요. 처용무의 대표적인 반주 음악이고 수제천 하면 처용무, 처용무 하면 수제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두 가지 예술은 굉장히 유명하게 밀접한 예술입니다. 여러분 수제천 하면 처용무를 반주하는 음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요. 선생님이 현악합주 음악, 관악합주 음악 이렇게 쫙 정리를 해서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이 표가 있으니까 빈칸에 채워 넣으면서 표를 여러 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표만 외워도요, 여러분 이 표만 열심히 봐도 수행평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몇 번 봐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합주음악 하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던 이 대피에 잘 생각해보면은 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악기 편성이고요. 처용무 반주하는 수제천 이런 거 생각하면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고 우리 다음번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